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오늘은 거래량 지표 중에서 두 번째로 VR 지표를 좀 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OBV 차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OBV 차트 같은 경우는 누적의 거래량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얼마나 누적이 되냐면, 근데 누적이 되긴 하는데,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플러스 날에, 그러니까 즉 주가가 상승한 날에 거래량도 있고 하락한 날도 거래량이 그 정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보시게 되면 0에 가깝게 나와야 돼요. 그죠? 아주 순수하게 이게 자연과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운동법칙처럼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승하는 날 거래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상승하는 날 쪽으로 조금 더 높게 나와요. 물론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OBV가 마이너스예요. 예, 그런 것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돼 있는 형태도 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OBV 같은 경우는, 예, 제한이 없어요. 예, 양이기 때문에 양적인 수치를, 즉 거래량을 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OBV 보셨던 것처럼, 예, 중소형주, 즉 특히 이제 변동성이 많고 그 거래량의 편차가 큰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무슨 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 아니면 저도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주식들은 어때요? 예, 평소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뉴스가 나타나거나 호재가 나타났을 때 급등하면서 어떻게 되죠? 급등이라고 해봐야 일반적으로 좀 전에 그 침체되었던 그 주식이 잠깐 동안 올라가면서 혹은 뭐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아주 뛰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예, 아주 단속적으로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 단속적이 뭐냐면 끊었다 이어졌다, 전기가 마치 이어졌다 끊었다 이어졌다가 그 전기의 등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아주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발생했다가 다시 잠잠해져요. 그런 형태가 중소형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는요, 사실상 OBV 지표가 우상향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우상향하냐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계단형으로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네.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다량 발생해서 OBV 수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은, 예, 계단 형태를 띠면서 그 계단의 뭐 높이라든가 계단의 폭은 각각 다 달라요. 종목마다. 그게 종목의 특성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량이, 예, 뉴스와 함께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때 어때요? 예, 거래량 발생한 양들이 전부 다 양의 거래량으로 플러스 거래량으로 계산이 되면서 계속 중첩되죠. 일반적으로 기간은 얼마를 보냐면 저희가 그, 그 일반적인 차트 있잖아요. 그죠? 종합 차트라고 부르는 저희가 일반적인 차트를 딱 열었을 때, 예, 딱 열었을 때 보통 키움 기준입니다. 키움 기준으로 600일선이 켜지잖아요. 다른 저기를 안 하시면, 다른 설정을 안 하시게 되면 600일선이 601 혹은 600, 뭐 예를 들면 다른 것들은 90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일본 기준으로 600일 기준이 딱 켜지면서 어떻게 돼요? 600일에 지금부터 600 거래일 이전에 영인 값이 현재 값으로, 예, 현재 값으로 우상향해서 보이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형 우량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는 위아래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00일선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의 OBV의 최대값은 한 4억 정도 돼요. 4억 주가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그 주식량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OBV 지표의 경우는요, 중소형주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전체 OBV보다, 예, 지금 현재 OBV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예, 주식 숫자는 한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OBV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반적인 어떤 과매도의 신호로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일부 종목, 아주 특정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해도 OBV 지표가 아무 의미는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특정한 조건의 아주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의 특정한 종목에 대해서, 예, 기간의 어떤 세력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적 지표로서 OBV 지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백테스트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뭐 패턴이 드러난다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드시면 그때는 약간 신뢰도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OBV를 지금 어떤 거래의 기준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VR 지표는 뭘까요? OBV 지표가 양적인 것을 쌓아 나간다라고 볼 수 있어요. OBV는 600일, 즉 그 차트를 변경시키지 않으시면 600일 기준으로 거래량을 계속 쌓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개수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OBV 지표의 최대값이 높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목 간에 서로 비교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게 과연 어떤 신호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승분의 주식 그 거래량, 상승할 때의 거래량과 하락할 때의 거래량을 서로 비율로 만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면 종목을 건너뛰면서, 그러니까 이 종목에도 쓰고 저 종목에도 똑같은 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VR 지표입니다. 이름 자체가 볼륨 레이쇼예요. 볼륨은 뭐죠? 거래량. 레이쇼는 뭐죠? 비율. 그래서 거래량 비율이란 뜻입니다. VR은 정확하게. 근데 어떤 거래량의 비율이에요? 상승분의 거래량, 상승한 날의 거래량과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비교합니다. 그 대신 이제 보합인 날이 있으니까 보합인 날은 공평하게 반씩 넣어서 더해줘요, 양쪽에. 근데 뭐 보합인 날이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어제와 종가가 비슷하다? 있기는 하죠. 있기는 한데 잘 안 나타나요. 그죠? 보합인 날이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그런 게 보합인 날인 거잖아요. 갭이 없을 때의 완전한 스타. 제가 그 봉차트 설명드리면서, 캔들 차트 설명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갭 없는 날에 완전한 스타 차트. 그래서 뭐 어제 시가하고 종가가 똑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합의 모양을 나타내는데, 스타 차트는 실제로는 갭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제법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합을 보시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어제 그 시가, 어제 종가가 똑같은 경우가 진짜 적죠.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상승분의 주가가 상승분의 거래량, 상승한 날의 거래량이 하락한 날의 거래량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 그걸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VR이에요. 그런데 OBV가 화면을 딱 켰을 때 600일간의 거래량에 누적합들을 더하잖아요. 물론 더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빼주기는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하여 대체로 보면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150선, 100이나 150선 이외에 머무르는 경우에 기간이 대부분이에요. 600일을 다 사용해요. 근데 VR 지표는 600일을 다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냐면 20일, 25일 뭐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지표들을 그 기간들을 활용하는데 보통 20일 씁니다. 그거는 계산하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표의 의미 한번 봅시다. 지표의 의미는요, VR 지표의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일의 거래량과 주가 하락일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보합일에 가끔 껴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거래량은 위아래로 반반 해준다. 거래량이라는 데이터의 가격 방향성, 즉 상승 하락 보합을 결합해서 시장 내 수급의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그렇죠? 비율로 정량적으로 측정한다. 근데 비율로 정량적으로 측정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절대량이 되게 중요한 지표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는 비율을 만들어 버리면서 그 거래량의 양적인 차이를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주변보다 20일 사이에 어떤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뭐 20일째 거래량 증가해 버리잖아요. 그럼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거래량 자체는 절대값으로 미미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표의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20일 사용합니다. 예, 딱 키면 20일이에요. 보통은 그게 기준값입니다. 물론 뭐 24일 사용하는 경우 5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VR 같은 경우 보통 20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단순 누적이 아니라 날짜별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거래량을 가중 합산하기 때문에 요는 20일이라고 하는 기간 한정의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AV, BV, CV가 있는데 요거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볼륨 즉 거래량이에요. A는 어드밴스라고 해서 상승일 거래량, BV는 뭐냐면 보합일 거래량, 밸런스. 지난 시간에 OBV의 B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언밸런스 볼륨이었잖아요. 그죠? 밸런스 날. CV는 뭘까요? 디클라인 볼륨이라고 해서 하락일의 거래량.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VR 계산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또 잘못 썼네요. 공식을 잘못 썼는데 요거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으로 대체할게요. 죄송합니다. VR은요, CV 플러스 0.5 곱하기 BV, 즉 내린 날의 거래량 더하기 0.5 곱하기 0.5 곱하기 요거 CV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뭘 하다가 하나씩 꼭 실수를 하는데 이 습관, 요런 잘못되는 걸 좀 고쳐야 되는데 요게 AV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CV라고 말씀드렸어요. CV 더하기 0.5 곱하기 BV 분의 즉 분모로 저기가 들어가요. 분모로 이 내린 날의 거래량이 들어가요. 그리고 AV는 뭐예요? AV는 오른 날의 거래량이죠. 오른 날의 거래량. 그리고 0.5 곱하기 보합인 날의 거래량을 위아래로 나눠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VR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일 동안 안 올랐어. 20일 동안 계속 하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일 동안 계속 하락하면 0이 됩니다. AV가 0이니까. BV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의 수치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보합일도 없이 그냥 주구장창 내렸다. 어떻게 될까요? CV가 일정 수준이 있고 0.5 곱하기 BV도 0이고 AV 0이고 0.5 곱하기 BV도 0이면 VR은 0이 됩니다. 즉 VR의 최저값은 얼마? 0. 최대값은요? CV가 0으로 수렴하고 0.5도 0.5 곱하기 BV도 0으로 수렴할 경우에 AV는 무한대값을 가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무한대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VR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큰 주식에 있어서는 VR 값이 굉장히 커져요. 뭐 굉장히 커진다 그래서 몇십만, 몇백만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몇 천까지 갑니다. 20일 동안에 거래량의 내린 날의 거래량과 오른 날의 거래량의 비율이 몇 천이 나오니까 몇십 배 차이가 난다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주식이 뉴스와 함께 지난번에 OBV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뉴스와 호재와 악재와 뭐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단속적으로 즉 특정한 어떤 날만 집중적으로 거래량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투자 스타일 자체가 중소형주에 약간은 집중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전체적으로 뭐 중견 주식까지 저기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거래량 자체가 되게 편중성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무슨 저희가 지리시간 같은 데 볼 때 우리나라는 여름에 폭우가 오잖아요. 겨울에는 거의 강수량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유럽은 어떠냐 하면 대체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비가 오는 게 비슷합니다. 오히려 여름에 조금 더 덜어져. 뭐 그런 걸 나타내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유럽은 강을 쓰는 게 비교적 그리고 운하를 만들어서 쓰는 게 비교적 편리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강이 여름에는 불었다가 겨울에는 말랐다가 이렇기 때문에 뭐 저기 내륙 수온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VR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일정한 주식들
대형주 같은 것들은 대체로 숫자가 좀 작은 범위 안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끼가 많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그 값이 되게 높이 치솟아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차트 몇 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OBV만큼의 절대값의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지표 해석을 할 때요. 지난번에 제가 지표 소개해 드릴 때 150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잘못 써놨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해석할 때는 3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VR이 300을 넘으면 시장 과열이다. 그래서 매수세가 지나치게 강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거래량만 보기 때문에. VR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거래량만 봅니다. 다른 지표와 결합하지 않아요. 얘는 뭐 없어요. OBV도 마찬가지, VR도 마찬가지. 모든 것의 지표 계산에는 거래량만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형주에 있어서 OBV의 수치가 OBV의 움직임이 마치 가격의 움직임과 유사하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야 이거는 가격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OBV 값이 가격과 유사하게 움직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거는 굉장히 유동성이 많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여기서는 지표 해석할 때 VR이 300을 넘는다와 150 전후와 70 아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70 아래인 경우는 어떠냐 하면 70 아래라는 얘기는 뭐예요? 70 아래라는 얘기는 분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분모가 크다는 얘기. 한마디로 내린 날의 거래량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VR이 원래는 100 전후 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대체로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은 오른 날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른 날. 그죠? 오른 날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시게 되면 VR은 150 전후 즉 전체적으로 20일간의 거래량을 봤을 때 오른 날의 거래량이 내린 날의 거래량보다 약 1.5배 정도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수치로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특정하게 검증이 돼서 백테스트가 완벽하게 되어서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떤 주식이 150 정도에 머무른다라는 것으로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니라 고안하신 분이 100에서 150 사이 뭐 이렇게 대충 정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100이면 뭐예요? 상승할 때 거래량과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같다란 뜻이고 150이면 아무래도 좀 많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식의 거래 성향상 상승할 때 거래량이 대체로 조금 더 많기 때문에 150 전후를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표를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국내 시장에선 거래량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 대형주를 제외하고 기준선의 활용상 한계가 활용상의 한계가 분명해요.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300을 넘는 경우들이 제법 있는데 그게 대부분 거짓 신호예요. 가격에 반영이 안 돼요. 가격을 저희가 지난번에 OBV 할 때도 말씀드렸죠. 결국 저희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래량이라고 하는 전혀 가격과는 무관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격과 유관하지는 뭐 가격과 관계는 약간 있으나 가격을 직접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어떤 모멘텀 지표라든가 다른 가격 기준의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완성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어떤 예측력이 별로 없어요.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연관성이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는 구간에서의 VR 지표의 폭발은 세력의 매집 신호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소형주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의 편차, 이게 또 틀렸네. 편차는 세력의 존재를 수치로 확인해 주는 역할로 볼 수도 있어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만약에 자연과학적인 원칙, 자연과학이 아니고 그냥 사회과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어떤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작동한다면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치가 나오기는 힘들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전체의 주식 수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주식의 종목이 있어요.
그런 애들의 OBV가 삼성전자에 필적하게 예, 증가합니다. 600일 정도 누적하게 되면 그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100배의 수치를 그냥 이렇게 그 단지 크기가 다른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변동성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음 시간에 나오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는 싶어요. 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장점은 수급을 정량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도 OBV와 동일한 제가 태클을 한번 걸어볼게요. 뭐 태클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전제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겁니다. 전제를 한번 이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OBV하고 그 다음에 VR에서 동일하게 쓰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른 날의 거래량은 매수세, 내린 날의 거래량은 매도세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른 날의 거래량이 다 매수세라고 하면 그죠? 주식은 올라야 돼요. 근데 내려갈 때도 심하게 내려갈 때도 어때요? OBV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요. 그죠? 그럼 그걸 매수세라고 볼 수 있을까 과연? 그 상승하는 OBV를. 그럴 수가 없다고. 두 번째로는 OBV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마찬가지로 VR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VR 같은 경우는 그 수치의 신뢰도 문제 때문에 다이버전스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를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혹은 지금까지 믿어져 왔던 대로 하면 거래량이 가격에 뭐 저기 한다,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에 선행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래량이 많으면 어떻다?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거래량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제가 거래량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그 믿음, 즉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믿음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한번 제기를 했었어요. 그것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전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두 가지의 즉 OBV와 VR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죠? 상승 시에 종가가 상승한 날의 거래량은 매수세다. 그리고 종가가 하락한 날의 거래량은 매도세다라는 전제 믿을 수 없어요. 왜요? 상승한 날은 그 안에서 서로 그 안에 시장 참여자들 간에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일 최악의 경우는요. 세력들이 자전거래를 해요. 걸리지 않게. 통정거래하고요. 그래서 거래량을 늘려요. 적극적으로. 그걸 폭발시켜서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의 거래량과 그리고 개미들이 사모으는 거래량 그리고 팔고 나가는 거래량을 만들어내요. 일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 날의 거래량이라고 해서 다 매수세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두 번째로 거래량은 가격에 선행한다? 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해 놓고 이 두 가지의 전제를 세워서 그 위에 어떤 이론들을 전개해 놓았다면 그것의 신뢰도에는 어느 정도는 저희가 감점을 가지고 이 지표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과열 침체 구간 포착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걸려요. 세 번째로 신호가 직관적이라고 하는데 신호가 직관적이면 뭐예요? 틀리는데. 네 번째로 기간 조정으로 민감도 조절을 가능하지만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수치의 위아래 조정 있죠. 그걸로 민감도를 조정할 수 있으나 민감도 조정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잘 안 맞는데. 그죠? 한계점은요. 기준 수치의 상대성 보다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기본 전제의 불확실성이에요. 그게 한계점의 제일 큰 부분을 이룹니다. 그리고 물론 기준 수치 자체도 영미권에서는 예전부터 VR 수치를 150을 기준으로 많이 썼었어요. 그 100을 기준으로 쓰고요. 그래서 70, 100, 150 기준을 많이 사용했었다고요. 근데 그게 언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1963년 혹은 그 이전에 매매의 방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왜냐하면 뉴스의 유통이 매우 빨라지고 가격이 오르고 내린다는 것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2025년 현재의 지금 현재의 저기를 봤을 때는 그 시장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는 폭발적인 거래량이 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 추세와 무관하다. 이거는요 한계점이라기보다는 가격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의 자료를 활용해요. 그죠? 저희가 데이터 과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거는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차원의 자원인 거래량이라고 하는 양적 자료를 활용합니다. 가격은요 어쨌든 간에 상대적인 거예요. 물론 절대 가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근데 거래량도 사실 다 퍼센트를 따질 수 있겠지만 거래량의 가장 크고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물리량이라는 뜻이에요. 물리량. 약간 개수를 뜻하는 그죠? 물리량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VR 지표가 OBV 지표를 보완하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라고요? OBV 지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적인 지표라고 하는 강력한 베이스를 얘가 약간 방해해요. 비율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 좀 더 잘 드러납니다. 나중에 저희가 OBV랑 VR 차트 비교한 차트를 짧게 저희가 거래량 지표 마무리하면서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래량 급변동 시에 왜곡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 거래량은 급변동하게 되면 왜곡되는데요. 그 왜곡의 정도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리고 다섯 번째 횡보장의 신뢰도 약하다. 횡보장이건 추세장이건 약해요. 신뢰도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VR 지표 쓰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약간은 약세인 지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면 비율로 바꾸면서 원래 OBV가 가지고 있었던 양적 지표라는 장점조차도 버리게 된 거예요. 보기는 좋아졌지만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있어서는 이걸 비율로 했을 때 이것의 해석이 과연 어느 시점 어느 부분에선가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VR 지표는 사실 그렇게 쓰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쉽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VR 차트 한번 봅시다. 자, VR은 어쨌든 간에 이 가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그랬죠. 저희가 얻고 싶어하는 결과값은 뭐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그 거래량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으로 받아요. 입력으로 받아요. 우리 계산기 입력처럼 얘를 입력으로 받아요. 그래서 얘를 가공해서 결국 뭐를 예측하고 싶냐면 결과값으로 요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싶어요. 자, 그렇죠? 보시는 선이 어떻게 돼 있냐면 70, 150, 300선이에요. 요게 150, 요게 300이고 요게 150, 요게 70선이에요. 그죠? 자,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150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죠? 그리고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300선을 뚫어버리는데요. 300선을 뚫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해 버리잖아요. 그죠? 300선을 뚫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요. 근데 급격하게 여기서 또 떨어져서 70선까지 금방 떨어집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죠. 심지어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다? 거래량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거래량이 올라갈 때 잠깐 올라가는데 여기에 거래량 전체가 이쪽에 나타났던 거래량보다 좀 많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거래량의 그 VR은 그냥 잠깐 150을 살짝 뚫었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70 정도로 떨어져요. 그죠? 여기서는 판 게 많았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한번 거치면서 올라왔다 가격 요 전까지의 상당 부분보다 전고가보다 여기가 높은 전고가 구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팔았다고 보셔도 돼요.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누군가 팔았다. 그래서 70선까지 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여기 거쳐서 올라가죠.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단속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여기서 다시 정고점을 찍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정고점 찍을 때. 정고점 찍을 때 어떻게 돼요? 정고점을 찍으러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폭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내려가면서 여기서 쭉 해서 70 이하로 빠져요. 여기서 또 다시 조정기 받으면서 다시 빠져요. 뭐 예를 들면 음의 거래량이라고 말하기도 제가 좀 그런데, 왜냐하면 그날 거래량을 다 저기로 매도세로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거래량이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정고점을 찍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 정고점을 찍는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는 150 근처에서 그냥 평균적으로 논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20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이 제법 여기보단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증가해서 좀 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고점에서 거래량보다 앞쪽에 여기서 거래량이 나와요. 거래량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건 150을 뚫을 뿐이에요. 이걸 신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또 다시 바닥을 치는데, 여러분들 이 바닥에 여기서 70 근처에 70 근처가 언제 나타나요? 지금 반복적으로. 이게 삼성전자인데, 사실 말씀드리면 언제 나타나냐 하면요, 이렇게 정고점을 찍고 횡보하는 구간 있죠. 요 기간에 바닥을 찍어요. 다시 정고점을 찍고 조정 기간에 바닥을 찍고요. 70을 찍고요. 또 그 다음에 정고점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횡보하는 구간에서 또 바닥이 보여요. 또 다음번에 정고점 돌파하고 조정하는 기간에 또 바닥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고점 찍고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거래량이 나와요. 마이너스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매우 줄어요. 전체적으로 줄고요. 거래량도 마이너스 거래량이 많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조정 기간에 떨어지는데, 요 기간이요, 여기에요. 정고점이에요, 그냥. 그래서 바로 바닥으로 떨어져서 계속해서 70 근처에서 머물고 있죠. 이렇다는 얘기는 요 100 이하라는, 아니 150 이하인데요. 실제로 100 이하에서 머문다는 얘기는 그 하락세의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런 형태로 해석해 주면 돼요. 어쨌든 간에 VR 차트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규칙을 발견하실 수는 있으나, 이렇게 신뢰도 있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다. 즉 가격을 높인다라는 것들의 신호로 이 VR 차트를 활용할 수 있을 거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VR 차트 볼게요. 자, 요거는 어때요? 거래량 보시게 되면 가격하고 거래량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거래량이 팍 터지면서 어디까지 가요? 1250까지 갑니다. VR 지표가 300은 이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들. 300은 바닥에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을 텐데, 300이 요선이에요. 150선 요거고 70선이 맨 아래에 있는 선이에요. 보이시죠? 혹시 모바일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가 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여튼간에 이 바닥에 있는 것들이 뭐다? 70선, 150선, 300선입니다. 근데 얘는 최고점이 한 1300, 1500 정도 돼요. 즉 뭐다? 어떤 특정한 20일 구간에 상승세 거래량이 12배 이상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20일을 모아도 그렇다는 얘기. 그리고 실제로 거래량은 이렇게 단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기에 찔끔, 여기에 찔끔.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 되게 큰 상승세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거의 뭐 750 이렇게 되죠. VR이. 여기도 마찬가지. 750 들고 1000. 그죠? 근데 뭐 여기서 되게 많이 올랐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요거 오른선이 잠깐만요. 오른선이 요공이네요, 여기. 그죠? 이때 급하게 쭉 오르면서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그냥. 물론 여기에 비하면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터졌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작냐하면 작지도 않아요.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흘러왔을 때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제법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뒤에 있는 4천만 주죠. 4천만 주 정도의 크기가 터져주기 때문에 저기 할 때, 이 상한가 갈 때 있죠.
장중 상한가죠. 장중 상한가 할 때 여기서 이만큼이 터져주기 때문에 사실은 뭐 되게 큰 변동값으로 나타나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단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요, 신호들이 나타나는데 그 신호들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20일간의 상대적인 크기예요.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비율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전에 수치들이 지극히 적잖아요. 이렇게 적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치들이 적게 되면 여기서 요만큼 거래량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수치가 거의 750이 나온다고요. 300을 기준선으로 삼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20일은 짧아요. 20일은 짧습니다. 거래량의 지표로 삼게 짧아요. 모멘텀 지표라고 잘못 썼네요, 제가. 여기 VR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난번 거보다 좀 더 드물죠. 드물죠. 이렇게 되고요. 얘는 아예 붙었어요. 얘는 그리고 뭐예요? 거래량 지표 최대값이 만이에요. 만이란 얘기는 뭐예요? 요 기간에는요. 요 기간 여기서부터겠죠. 만을 찍었던 날이 여기니까 요 전기간 20일 정도를 생각해 보면요. 20일 정도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상승한 날의 거래량이 어떻다? 하락한 날의 거래량에 비해서 100배 많답니다. 비현실적인 수치죠. 과연 실제로 시장의 논리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20일 동안 오른 날의 거래량이 100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물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상한가, 여기서도 상한가를 찍고 여기서 장중 상한가니까 3연상처럼 보이는 상한가를 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중간에 저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의 그 가격의 상승을 보이면서 어떻게 돼요? 뭐 저기가 여기는 몇 배? 25,000이니까 여기는 25배네요. 실제로 25배고 여기는 죄송해요. 제가 여기네요. 맞네요. 여기에 25배, 이게 만이잖아요. 요게 제일 큰 거죠, 실은. 그죠? 요거는 거래량이니까. 실제로 되게 큰 거죠. 요거는 상승폭 자체가 큰 거고, 여기는 절대량으로는 5천만 주로 되게 많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600일 동안 최대치가 5천만 주였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하루에 5천만 주를 쳤는데, 얘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한 적어도 30-40배 많으면 100배 정도 작은 주식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여기서는 작게 보이지만 300은 훨씬 뚫었어요. 한 10배는 될 거예요, 최소한.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이론적으로 무한의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 정도까지 되게 크게 증가하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서 얘를 어떤 기준선으로 세워서 어떤 신호를 읽기에는 VR 지표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R 차트는 OBV 차트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진짜 큰 지표를 사용해서 여기서 만을 찍었는데 만 찍는 게 신호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도 뚫어버리는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뚫었어요. VR 지표 급격히 감소하죠. 올라갔다. 이거 신호로 해석할 수는 있죠. 가지고 계신다면 매도세로 해석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VR 차트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VR 차트를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아주 대형 우량주 같은 것들을 분석하실 때는 사실은 VR 차트를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대형의 어떤 그 암호화폐 같은 것들은 수급이 계속해서 변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기가 거래량 자체가 어느 정도 최소량과 최대량 사이의 폭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얘는 최대량과 최소량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VR 차트를, 그러니까 VR 지표를 가지고 어떤 신호로 해석하시기에는 좀 적당하지 않은 종목의 대표를 보여드린 거예요. 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을 나타내는, 즉 상한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VR 차트를 사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저희가 VWAP를 할 건데요. VWAP는 초단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요거를 좀 다른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VWAP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활용은요. VWAP는 데이 트레이딩만 활용해요. 사실상.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VWAP가 조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뭐 지금 활용은 안 하시지만 그리고 무슨 이유에선가 활용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만들어진 원리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부분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40분에 끊었네요. 그래도. 그래서 VR 지표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OBV를 개선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개선과 동시에 잃어버린 것들도 있다. 오히려 OBV보다 OBV를 활용하는 특정한 구간에 있어서 OBV를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VR 차트도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으시고 해석을 조금 더 잘하시면 OBV 정도까지의 활용성 자체는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신뢰도상의 문제가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